1999년 영화 더 마미가 출시되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었다. 이것은 제작된 첫 번째 이집트 미라 영화는 아니었다. 그러나 헐리우드의 가장 유명한 공포 브랜드를 부활시켰다. 이 작품은 고대 이집트인의 신비한 의식, 바로 미라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였다. 파라오의 무덤에서 처음 발견될 때부터 미라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4000년에서 5000년 후에도 거의 원래의 상태로 보존된 고대 인체. 이 기술의 비밀은 무엇일까? 오늘의 비디오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의 미라에 대해 얘기할 때 이 나라의 신화 속 클래식한 전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 오시리스와 세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형제이며 대지의 신계와 하늘의 여신 너두의 자녀들입니다. 오시리스는 맏형인 동시에 이집트의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쌀 재배법을 가르치고 행복과 번영을 주었기 때문에 매우 존경받았습니다. 한편 세트는 이기적인 꾀술쟁이였습니다. 그는 항상 형의 황금 왕관을 탐내며 왕위를 빼앗으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신 오시리스는 큰 생일 파티를 열고 모든 문무관리들을 초대했습니다. 신 세트도 참석했으며 매우 특별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놀랍게도 정교한 상자였습니다. 그는 누구든지 이 상자에 딱 들어맞으면 그것을 선물로 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 상자가 오시리스만을 위해 디자인된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집트의 왕이 그 안에 누웠을 때 상자는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시리스가 누워있을 때 상자 뚜껑이 갑자기 닫혔습니다. 세트는 바로 상자를 잠그고 뜨거운 납으로 모든 틈새를 봉인한 뒤 밀강에 던졌습니다. 신 오시리스는 그 안에서 계속해서 허우적거렸지만 탈출할 수 없어 결국 생을 마감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 세트는 모든 이집트를 통치하는 권력을 잡았습니다. 여왕 아이시스는 오시리스의 아내였고 이 일로 인해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몇 일 동안 밤마다 울며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오시리스의 아들인 호러스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성장한 호러스는 아버지를 위해 복수하고 그의 올바른 왕좌를 되찾기 위해 셋과의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세트를 물리치고 동시에 오시리스의 시체도 찾아 그를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신들의 도움으로 호러스는 아버지를 부활시켰지만 그는 다른 세상에서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오시리스는 지하세계의 신이 되어 죽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대의 파라오 세대를 거쳐 전해졌습니다. 그들은 죽음이 다른 세계로의 여정일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세계에서 통치 권한을 계속 유지하려면 그들의 시체는 주의 깊게 밀봉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이집트 파라오들은 죽은 후에 밀봉되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생물체의 몸은 많은 유기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죽은 후 이 몸은 점점 분해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수천 년의 시간, 온도, 빛, 습도, 화석화의 영향을 받으면 아마 모든 것이 재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부패를 막기 위해 사람들은 이런 분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한 느리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묘사기법은 기원전 2600년에 형성되었습니다. 사실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만이 미라화되었습니다. 역사 문서와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미라화에는 다음과 같은 5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가장 중요한 단계는 내장과 뇌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쉽게 분해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제거하지 않으면 전체 시체가 빠르게 부패할 수 있습니다. 실시자들은 배 아래에 작은 절개를 하여 모든 내장을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끄집어낸 내장은 버리지 않고 탈취작용을 가진 액체로 깨끗이 씻깁니다. 조심스럽게 천으로 싸고 그 다음 나무 수지로 덮은 다음 고대 이집트의 네 신이 형상을 한 4개의 큰 병에 넣습니다. 첫 번째 병은 사람 머리를 한 신, 임세티의 형상이며 간을 보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병은 늑대 머리의 신, 두아무테프의 형상이며 위를 보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원숭이 머리를 한 신, 하피는 폐를 보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새의 머리를 한 신, 크베세네프는 창자를 보호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심장은 유일하게 제거되지 않는 내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심장을 몸의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끝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나트론이라는 특별한 용액에 시신을 담그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트륨 염화와 나트륨 탄산의 혼합물입니다. 그것들은 몸에서 물과 지방을 빨아내어 몸을 건조하게 하고 탄탄하게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 실행하는 사람들은 나트론을 담을 큰 통을 준비합니다. 내장을 모두 제거한 후 시신은 이 통에 약 40일 동안 담가둡니다. 그 기간 동안 시신은 지속적으로 부피를 줄이고 건조하며 탄탄해집니다. 그러나 40일 동안의 관리자는 시신이 부패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트론을 더 더하거나 다른 전문 화학 물질로 처리합니다. 이 단계는 시체에서 지방과 액체를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부패를 일으키는 박테리아와 효소의 활동도 막아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아니지만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단계입니다. 이때 시체는 나트론 통에서 꺼내지며 그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다소 건조해집니다. 이집트인들은 다양한 향료와 나무의 수지를 사용하며 이것들은 벌레나 박테리아의 침입을 막아주고 또한 시체에 좋은 향기를 추가해줍니다. 일부 나무 수지에는 항균 효과도 있습니다. 이 향료와 나무 수지는 채취와 운송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귀족계층이 아니라면 이것에 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시체를 천으로 감는 과정입니다. 이 천은 이집트의 영토에 있는 아마로 만들어졌습니다. 향료와 나무 수지는 이 밴드 뒤에 단단히 밀착되어 있어 시체에 깊게 스며들게 합니다. 붕대 감기는 매우 세심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아무런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박테리아가 침입하기 쉽습니다. 이 천은 이집트의 가장 숙련된 장인들에 의해 짠 뒤 깨끗하게 씻겨지고 향기를 뿌려집니다. 아마로 된 시체 감는 천의 길이는 수백 미터에 이르며 각 위치마다 여러 겹으로 감깁니다. 이 작업은 여러 사람들에 의해 수행되며 높은 수준의 세밀함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배지를 말아주는 관계자들은 또한 시신의 높은 심미성도 보장해야 합니다. 바지 사이에 몇몇 부적이나 보석들이 넣어져 있으며 이는 다른 세상에도 죽은 사람이 계속 보호받고 행복하게 지내게 하기 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이나 보석은 대개 금속이나 보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몇몇은 특별한 조각이나 문양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섯 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입니다. 철저하게 처리하고 신중하게 배지로 쌓인 시신은 관 속에 놓여집니다. 이 관은 대개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으며 그 위에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 특히 파라오들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여러 겹의 상자 안에 시신을 두기도 합니다. 부패를 피하면서도 무덤을 훔치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하는 것. 무덤에 내려가기 전에 사제들은 여러 의식을 수행합니다. 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영혼이 다른 세계로 안전하게 넘어가기 위한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박제 과정은 약 70일 동안 진행됩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각 개인이 영혼을 가지고 있으며 죽은 후에도 사람의 일부 영혼이 영원히 그 육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육체를 보존하여 영혼의 일부를 유지하는 것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집트에 박제된 시신은 이곳의 기후 덕분에 아주 잘 보존되었습니다.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건조하다고 여겨지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습한 환경이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번식을 촉진한다면 건조한 기후는 그것들의 성장을 막는 데 기여합니다. 그래서 미라가 나타나기 전 이집트에서는 보통의 방법으로 매장된 시체가 있었지만 상당히 잘 보존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자연적인 박제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연적인 미라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는 아름다운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기를 제거하고 화학물질에 담가놓고 리넨 천으로 감싼 절차를 창조했는데 이는 왕과 귀족들의 시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박제되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동물들, 예를 들면 고양이, 악어, 소, 말론 등도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박제되었습니다. 추정으로는 이런 동물 박제 수가 수백만에 이릅니다. 가장 오래된 박제는 대략 기원 전 3300년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빨간색 머리카락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저입니다. 진저는 사막의 뜨거운 모래 속에 매장되었으며 아마도 야생개로부터 시체를 보호하기 위해 돌로 덮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 조건으로 인해 시체가 말라서 보존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집트 박제는 바로 페로오들 레메시즈 이와 세다이 아이입니다. 이들은 고대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페로오로 여겨집니다. 그들의 미라는 매우 섬세하게 보존 및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발굴될 때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었습니다. 현대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들은 X선을 사용하여 이 박제를 연구했습니다. 과학자들은 혈관, 피부, 신경, 손톱,
발톱, 심지어 몇몇 지방세포까지도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며 놀랐습니다. 이 박제에는 많은 미스터리가 담겨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미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모두 신비한 방법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피라미드에서 꺼낸 유물들은 그것들을 가진 사람에게 재앙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박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술작품, 문학, 그림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비디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